성민이 오빠 와이프분 됐었죠? 네 남편의 마음은 안 변할 거라고 진짜 쌍욕 나갈 이 집은 언제 팔리고 팔리지 않고 상처가 사라지나요? 친구 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요가 강사 오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효리 선생님께서 요가원을 오픈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효리 언니가 이제 저희의 요가계에 남긴 명언들이 있잖아요. 요가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보다 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요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가를 잘한다 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요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가란 무엇인가? 원래 이런 정도 내용은 이제 워크숍이나 지도자 과정 이렇게 좀 고액을 내신 분들에게만 나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요가가 처음 이제 어떤 문헌의 단어로 사용된 것은 한 3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때는 뭔가를 묶다, 이렇게 얽어매다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가가 정말 무엇이다 하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한 1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에 이 책 요가 수트라가 나오게 됩니다. 수트라는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금강경, 요가경. 책 팔러 나온 사람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요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요가스 찌따 브르띠 니로다.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마음의 작용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이 마음,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으로 우리가 한 7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바람을 핀 거야. 그러면 이제 좌절, 분노, 우울함,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고 연락 안 하는 전 직장 동료들까지 내가 다 결혼한 줄 알고 이제 어떡하지?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가는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통제해야 될까요?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가 왔어. 남자친구 이름 뭐 성민이라고 했을 때 여보세요? 네. 성민이 오빠 와이프분 됐었죠? 네, 그런데요. 어제 결혼기념일 있었다고. 누구세요? 저 성민이 오빠랑 만나는 사람인데요. 언니 신혼여행 가셨던 나 일단 성민이한테 전화해. 한 2주 안 받아. 2주를 안 받아? 일단 실종을 신고해. 근데 경찰 연락은 받아. 그래서 취소했대. 일단 만나야 사건이 발달이 되고. 너가 화 풀기 전까지는 못 만났는데. 그럼 내 탓이 맞아. 이런 등신 새끼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맞아. 성민이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해도 그 여자애가 무릎을 꿇는다 해도 나한테 25억이 떨어져도 바람을 이미 폈어. 절대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해서 막 진물이 줄줄 나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계속 피로.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요? 그냥 얘 손이 아프고 내 상처가 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서 입은 상처들은 어디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음 작용을 통제하라 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가는 불교랑 고향도 같고 시대도 좀 비슷해서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꽤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을 고쳐먹어라. 사람 마음이 다 변하지 않냐. 근데 네가 구청에서 도장 하나 찍어놓고 가족들 좀 불러다가 결혼식 좀 했다고 네 남편의 마음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너가 어리석었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약 올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법륜 스님이 좀 쉽게 설명하신 게 있어요. 웅장하게 펼쳐진 한라산을 보고 와 보기만 해도 가슴이 개운하고 뚫린다 라고 하면 네 가슴이 뚫리냐 한라산 가슴이 뚫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가슴이 뚫리고 산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슴이 뚫린다 뭐 한다 이름을 붙인 건 나라는 거죠. 이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사실이 한라산인 거예요. 이성민이라는 남자가 바람이 났어. 그 사실은 한라산인 거죠. 옆집 최순자 씨가 보면 어머 바람 났대 하고 말 일이고
와이프가 보면 죽이네 사내 하는 일이 되는 거고, 시어머니가 봤을 땐 능력 있는 남자라면 바람 한번 펴야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요즘 시대랑 맞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화나게 해드리려고. 저는 제주도에 사니까 어딜 지나가도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그 산을 볼 때마다 내일 저기 있는 나무 10개씩 뽑아서 바다에 버릴 거야. 그 다음날은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산을 깎아내릴 거야. 이렇게 하루에 5-6번씩 그 산을 볼 때마다 화를 내면서 살 거냐는 거죠. 그럼 산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갸우뚱하세요? 근데 사람 가만히 있잖아. 쟤를 내뿜어서 지금 내 폐를 망가뜨렸어. 아, 그렇다고 쳐요. 아니면 집을 샀는데 한라산 때문에 해가 하루 종일 안 들어. 10억짜리 전원주택을 딱 샀는데 매일 팔 거야, 땅을. 그래도 산 아래에 있으니까 공기는 확실히 좋다, 이렇게 살 건지, 쟤 때문에 해도 안 들고 어쩌고저쩌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 이 집은 언제 팔리고 팔리지도 않고. 살아있는 절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좀 그쪽에 가까우세요. 이제 그 요가는 마음작용의 통제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고, 통제를 왜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요가 수트라에서 아주 간단한 8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따단.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8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3개가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폭력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해야 되는 거 6개밖에 없어. 자기 성찰 좀 해.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 규율에 관한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사나. 요가 동작들을 아사나라고 하거든요. 뭐 파당구시타 아사나, 비파리타 단다 아사나. 네 번째, 호흡. 이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호흡을 통해서 네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요 4가지, 마음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요 4가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각의 통제가 일어날 것이다. 감각의 통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절벽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발을 1도만 움직여도 떨어져 죽는 막 그랜드 캐년이야. 온 정신이 여기 가 있을 때 바람핀 남편에 대해서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땀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벌써 감각의 통제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죠. 감각의 통제 다음에는 집중의 단계가 온다고 해요. 네 모든 의식이 이 발가락 끝에 연결이 돼서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집중의 상태가 조금 더 길게 확장되고 깊어진 것을 명상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명상은 사실 좀 거창하게 뭐 30년 동안 폭포 밑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을 현재에 묶어두는 거. 아까 요가가 처음에 그런 뜻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묶다, 얽어매다. 내 의식을 현재로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내가 햄버거를 먹을 때도 치아가 빵을 뚫고 들어가서 양상추를 만난다,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 먹기 명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먹고 있다가 나가는 길에 옆에 올리브영 들러서 팩 가격 확인하고 이렇게 미래에 가 있거나, 아니면 먹으면서도 아까 남자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말걸. 우리 의식은 여기에 이 햄버거랑 나에게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사실 우리가 요가 동작을 하면 명상의 상태에 들어갈 때가 많은 거죠. 어떤 동작을 하면 선생님들이 말이 많잖아요. 배에 힘주세요.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힘주세요. 왼쪽 무너지지 않게.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에 존재한다. 명상의 상태가 조금 더 진해지고 깊어지고 또 그것을 초월한 단계를 마지막 8번째 단계 사마디, 해탈의 단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8가지만 너가 수행을 한다면 너는 마음작용을 통제하는 요기니가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시탄가 요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가원에 가서 시간표에서 만나는 아시탄가 요가는 여기서 이름을 따온 현대 요가의 한 종류고요. 원래 아시탄가 요가는 이런 팔찌 요가, 8단계 요가다. 근데 우리가 바람난 남편, 엄마랑 싸웠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매일매일 절벽에 가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요가 매트 위에서 어쩌면 숨이 턱끝까지 차는 동작들, 아니면 내 한계를 계속 밀어붙여보는 동작들을 이행을 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요가는 동작을 유연하게 행하고 동작이 예쁘고 이런 게 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쟤 요가 잘하더라, 걔 요가 되게 잘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머리서기를 막 30분 이어간다고 해서 요가를 잘한다고
할 수 없죠. 그걸 하는 동안 남편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60분 동안 요가를 하는 동안 방금 전에 엄마랑 싸우고 왔던 그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 오늘 요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효리 언니가 요가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성비가 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김연아 선수랑 우리랑 같이 요가를 해. 그 선수님은 다리를 쭉 뻗어서 뒤로 넘겨서 막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하시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90도만 벌려도 막 떨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가를 누가 잘했냐는 거야. 우리가 훨씬 잘했다는 거야. 이 아사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머리속이를 하면 이제 뭐 할 거야? 핀차를 해야 되지. 핀차 하면 브루스치카 해야 되지. 브루스치카 하면 뭐 핸드스탠드, 틱톡까지 가서 막 끝이 없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아마 익숙할 거예요. 모든 것에 우열을 나누고. 그렇지만 요가에서만큼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갔다 왔는지, 얼마나 마음이 잘 쉬었는지 그걸 척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이 거의 2000년이 된 책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오원님께서는 요가를 하시다가 해볼 엄두가 안 나거나 못하겠다 싶은 자세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가 수련에서는 그래도 계속 도전하라고 하나요? 그러다 요가가 아예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추신 요가복 브랜드 번창하시길 빕니다. 덕담까지 보내주셨는데요. 해볼 엄두가 안 나는 건 일단 좀 밀어두는 편이고요. 못하겠다 싶을 때 힘들어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구나, 팔이 되게 아프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숨을 지금 잘 쉬고 있나? 3번만 더 호흡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힘들어 하고 내려오면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게 돼요. 옆에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꾹꾹 해내는데 나는 의지가 정말 약해.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고 오늘은 내려가 봐야겠다.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요가 동작 안에서 이 분리시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의식을 분리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요가의 전체라고 보기도 해요.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살짝 떨어져서 보는 거죠. 똑같아요. 남편이랑 바람나서 화가 난 나를 살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한번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심리상담을 되게 오래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걸 좀 받아줘라. 머물게 해야 떠나간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제가 만든 요가복 브랜드가 오픈했잖아요. 실화 아니에요, 절대. 얘가 그날 오픈 파티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를 사다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날 친구 만나고 오더니 떨려떨려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서운하면 안 돼. 그건 째째한 거고 그걸 잘 넘겨야 멋있는 어른이지 라는 생각이 서운함을 올라오지조차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살짝 떨어져서 봤다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얘한테 말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나 근데 좀 서운한 것 같아 라고 하거나 다시 나가서 사와. 다시 나가서 사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 서운하면 어떡할 거야, 내일 내가 사 먹자,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고. 그치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응어리가 져서 나중에 너 되게 중요한 일 있을 때 두고 보자, 까먹을 말 거야.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화가 전혀 아니고 100% 픽션. 두 번째 사연이 있는데요. 오원님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의 미운 마음을 고치고자 고민 사연 보냅니다. 저는 SNS에 돈 자랑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싫어요. 이 친구는 무직인데 부모님이 평범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삽니다. 엄마랑 데이트한다며 외제차 마크가 보이게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명품 가방이 보이게 두고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있는 사진, 호텔 뷔페 사진 등등 올리는 사진이 죄다 이럽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SNS는 그런 거 올리라고 생긴 것이니까요. 은근슬쩍 자랑하지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솔직히 정말 정 떨어지고 꼴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못난 마음을 친구에게 갖는 저도 싫고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이래서 환경이 차이나는 친구는 못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쓴 말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진 어른 오원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뒤에만 이렇게 명랑하게 한다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친구가 밉구나. 이런 거보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는 나 비즈니스 타고 가족여행 가고 싶구나. 명품 가방, 외제차.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먼저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런 마음 없어도 저렇게 하면 꼴보기 싫을 수 있어. 전혀 안 그렇죠. 이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이에요. 중립적인 산. 걔가 비즈니스를 타든 퍼스트 클래스를 타든 퍼스트 클래스를 매일 타지만 출장 때문에 토할 것 같은 사람이 보면 쟤도 힘들겠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대부분은 안 그래 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을 누가 정할 건데. 저는 그냥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 제 답변도 간단했을 거예요. 친구 끊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이 밉고 싫다라는 거는 나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프로세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를 10년, 15년을 해도 그 마음에 닿을까 말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요가에서는 정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얘기해요. 벤츠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또 괴로움이 돼요. 집착이 되고. 내가 얼른 돈을 벌어서 타야 되는데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 탈 것 같은데 막 괴로움이 된단 말이야. 와, 한번 타보니까 진짜 좋다. 좋더라. 하고 끝내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거야.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친구를 계속 할지 인스타를 끊을지 이런 결론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산 얘기했잖아요. 산을 보고 매일매일 산을 저주하면서 내일도 하루를 보낼 건지, 저 산은 그냥 산이구나 하고 보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을 미워하는 건 나다라는 거를 먼저 아는 거죠. 이게 되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상담선생님이 서운한 마음을 먼저 품어주고 그래야 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품어주면 진짜 쌍욕 나갈 것 같은데, 친구한테 너 나한테 보라고 올린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안 품어주는 건데,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이걸 왜 자꾸 품어주라는 거지? 라고 했지만 품어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친구를 차단한다든지 인스타를 그만둔다든지 친구한테 가서 욕짓거리를 하는 3가지 옵션밖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 다른 차원들이 막 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근데 인스타에 너무 좋은 기능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나중에 또 찾아온다. 똑같은 게. 나중에 애기 키우는데 산후조리원 동기들 막 5명 모임 있는데 애들 3명은 다 영유에 막 몰라, 경복 보낼지 국제초를 그냥 보낼지, 영유 한 달에 400만 원, 나한테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좌절감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엄청 미워지고 미워하는 나를 또 미워하고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이 한 번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이야 당장 차단하면 속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차단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숨김?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명확한 답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이거 서운하구나, 보기 싫구나, 그럼 잠깐 얘를 안 봐야겠다 라는 결론이 내가 가는 것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친구 끊은 거야. 네가 계속 그딴 거 올리니까 하고 남 탓을 계속하고 내가 손절을 하면 이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러면 걔가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지 다 상상되잖아요. 몰라, 내가 가족여행 가는 게 보기 싫어서 나랑 못 놀겠대, 이상한 애 같아, 이렇게 될 게 귀에 벌써 들리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잠깐 안 보려고. 이렇게 되면 나는 2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요가 동작의 모양이나 숙련도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가가 아닙니다. 요가수를 주3회든 이렇게 거듭해 나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차이. 근데 그게 어제 머리서기가 안 되던 게 오늘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마랑 싸우고 오니까 다리가 좀 덜 찢어진다. 다음엔 엄마랑 풀고 와야겠다. 이런 정도의 작은 알아차림들과 작은 성장들이 결국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머리석이 왜 안 돼 오늘? 왜 안 돼? 하고 하루 딱 되면 오늘 됐어 하고 내일 또 안 되면 왜 안 돼? 이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요가를 좋아하는 건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취미를 하나 해도 도자 수업을 가. 그냥 손재주가 좋은 애들이 있어.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우열이 거의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에서는 1800년 전에 요가 경전에 나와 있어요.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통제하는 거라고. 자세의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런 동작에 대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 내가 머리서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구나. 머리서기를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아주 간단한 요가처럼 간단했나요? 요가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궁금하시면은 까르마 요가, 박티 요가, 지나나 요가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도 여기까지 안 갔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얘기한 것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일단 하루에 4시간씩 복습 예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데 11월 달에 리트릿 할 것도 모집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매주 찍고 편집하는데 3일 정도가 꼬박 소요가 되고 다음 주에는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배우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연기 레슨 뭐 다 했지만 또 외모 관리 했던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시술들을 받았는지 또 어떤 짓거리까지 했는지. 근데 배우 준비를 한 게 아니잖아. 실제로 했잖아.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상이 있는 거죠. 김고은급 아니면 다 준비생이다.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은 또 따로 빼야 돼요. 외모 관리만 해도 지금 1시간이다. 어디까지 내려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저 피부가 얼마짜리 피부고. 오늘 결이 좋네요. 오늘도 어떻게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쁘게 옷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끝내라고. 그러면 추후에 알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매 순간을 스스로에게 좀 다정하고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라고 하면 또 숙제를 주는 것 같잖아. 됐고요. 정말 옴샨티 샨티 샨티세요. 내가 다니는 요가원이 선생님이 아사나에 집착하고 머리서기 해야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내가 봤는데 오원 유튜브에서 저거 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닌데 하고 그냥 내 수련을 이어가시면 돼요. 맞아. 그거를 절대로 저 사람이 틀렸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닐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 실제로 요가를 나는 살 빼려고 온 거야, 나는 스트레칭 하려고 온 거야, 이런 분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요가원 비즈니스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친 사람들이 사실 다 제주도 와서 아난드 선생님한테 수련을 당일치기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 수련만 잘하면 된다. 정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줄 몰랐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가를 했으면 좋겠어. 그것 또한 집착이다. 알았다고요. 요가는 항상 얘기해요. 철학 이론 공부보다 몸으로 하는 수련이 훨씬 중요하다. 오빠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사실 얘기는 해볼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요즘에 집 살 생각하니까 10,000원 쓰는 것도 너무 손이 떨리는데 너가 막 비즈니스 타고 발리 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그냥 짜증이 막 날 때도 있긴 해. 자랑했으니까 밥은 네가 사. 오늘은 하얏트에서 밥 먹자. 그렇게 했을 때 친구의 반응을 보면 또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진짜? 진짜 안 올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따위로 하면은 친구 이제 못 하는 거고. 미안하다. 오늘 술은 내가 살게. 그 정도 해야 이제 친구를 이어가.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건데.